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멀리서 손님이 오셨어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한국에서 테니스 서브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정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플로리다로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네, 악수 한번 해요. 예. 손님도 자꾸 확실하게 다 이렇게 신뢰감 딱 드시네. 따봉했다고. 그러면은 미국에 얼마나 자주 오세요? 거의 매년 옵니다. 제 채널 보고 혹시 영어 늘었어요? 죄송한데 그거는 좀 아니고, 저한테는 아직 좀 어려워요. 파이팅! 파이팅! 매년 오시다 보면은 또 이전에는 몰랐는데 새로 알게 되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좀 공유해 주세요. 미국을 오시면은 LA만 있는다든가 뭐 뉴욕만 있는다든가 해서 그 대중교통편이 편리한 도시 내부만 있으면은 차 빌릴 일이 별로 없는데, 차를 빌리실 때는 조금은 중간급 이상을 좀 빌리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네. 다 큰 차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다닐 때 좀 휘청휘청하고 불안하고 속도도 굉장히 빨리 내더라고. 도심만 다니면 컴팩트 사이즈나 작은 거 하면 되는데 적어도 외부가 좀 외곽으로 다니고 이럴 것 같으면은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가시더라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중형 사이즈 정도 이상 차들은 정도는 뭐 소나타나 K5 정도는 빌리시는 게, 저 한국에서 130cc 안 밟거든요. 근데 여기 안 밟으면 뒤에 계속 따라 붙으니까. 맞아요. 진짜 고속도로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주행 속도가 기본적으로 70에서 75 5마일 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5마일 정도까지는 경치를 봐줘요. 그래서 80으로 밟는 사람 엄청 많고, 저도 80, 뭐 좀 밟을 때는 85 이렇게까지 밟거든요. 오늘 하나 배웠다. 저는 고지 시켜가지고 5마일 정도까지는 눈 감아줘요. 근데 그거보다 빨리 가면 이제 잡죠. 그래서 막 80, 85까지 가다 보니까 그걸 킬로로 한 사람은 막 130, 120, 130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작은 차를 끌면 좀 위협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뭐 픽업 트럭도 큰데 아까 전에다 보면은 막 퍼블릭스나 이런 거 막 그 트레일러다 와가지고 뒤에 엄청 붙어놔요. 그리고 미국 차는 한국 좀 더 커가지고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요즘 구글 맵이 잘 되니까 우리나라는 내비게이션이고 미국은 GPS라고 하는데, 이 GPS가 이제 돈 더 내고 빌리셔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나 이렇게 근교만 있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외곽으로 가실 경우는 GPS를 좀 빌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나는 저기 와이파이 받아가지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포켓 와이파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요심 사가지고 뭐 하지 이러는데, 한국은 안 터지는 데가 없는데 미국은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플로리다도 있습니다. 있고 저쪽 저 서부 쪽 가봤는데 그랜드 캐년 갔다가 테니스 그 컨퍼런스 한다고 인디애나 웨스까지 무려 장장 서쪽으로 8시간만 운전해 갔는데 그 중에 4시간이 음영구역이에요. 그 도시랑 도시 사이에 그 빈 그 지역이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 듣다가 가다가 중간에 뚝 끊겨요. 보면은 no service zone 이렇게. 웬만하면 GPS 좀 더 주시더라도 빌리는 걸 추천드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게 뭐 능숙하고 어쩌고 영어 그건 나중 문제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차가 안 다녀요. 맞아요. 내 전화가 안 돼. 그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만 그 위성전화 갖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실제로 그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왔는데 그 돈 아끼려다가 다 망치고 문제 생기고 스케줄 꼬이고 이러면은 혼자도 짜증나는데 같이 오면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그런 거는 보험 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서 빌리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전 아예 제 내비게이션 따로 샀습니다. 저는 매년 올 거니까. 왜냐하면 렌트카 회사들이 그거 빌려주고 돈 받거든요. 뭐 유아시트 빌려주는 값, 그 다음에 저기 GPS 빌려주는 값, 그 다음 추가 보험료. 안 그러면 이제 기름 보충 안 하고 그거 해버리면 기름 갤런당 뭐 한 2.5불, 3불 하는데 얘들한테 기름 덜 넣고 집어내면 4불, 5불 갖다 책정해버려요. 바가지 써요. 네. 기름 꼭 채워야 돼요. 차를 빌리실 경우는 그 두 가지 좀 차 크기라든가 이제 GPS, 내비게이션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그게 안전이나 내 주행 편리감이나 피로감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이제 도시에 살고 이렇게 멀리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뭐 끽 해봤자 옆 도시 한두 시간 떨어진 도시 그런 데만 다니까 그 중간에 그 서비스가 끊긴 지역이 있어도 뭐 대충 이제 갈 길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그러긴 하는데, 정말로 막 8시간, 막 7시간 이렇게 차 운전하는데 중간에 막 몇 시간 되는 그 부분에서 딱 서비스가 끊겨버리면 진짜 뭐 아무 일 안 생기면은 괜찮겠지만 차가 망가진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일이 생겨 정말 도움도 구할 수 없고 차도 잘 안 다니고 이러니까
좀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항상 좀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좀 줄이려고. 예. 그래도 이제 변수가 생기는 게 인생사고 사람 일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확실히 미국이 여행하기 좀 불편한 나라긴 해요. 저도 이제 다른 나라 많이 다녀봤는데 숙소 같은 것도 뭐 백패커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한 방에 막 4명, 8명씩 자면은 좀 절약되게 하는 것도 있고 친구를 만나서 여행 같이 다닌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미국은 백패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진짜 딱 모텔, 뭐 호텔 이런 게 대부분이고, 근데 요새는 에어비앤비 많이 쓰니까 에어비앤비도 많이 머물고 이런데, 그리고 숙박, 음식 이런 게 너무 비싸요. 비싸고 진짜 비싸요. 진짜 비싸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진짜 발달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나라 같은 데 가면은 뭐 좀 뭐 동남아 이런 데는 조밀조밀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오토바이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머무는 데서 진짜님 오늘 지금 만난 이 장소까지 차로 이동하면 1시간 한 20분, 30분 나왔거든요. 근데 구글 치면은 그 대중교통 이동편 나오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 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버스가 이해되시죠? 어떻게 되는지. 다니긴 하는데 진짜 1시간에 한 대 다니거나 그 버스가 아예 안 다니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다니려면 차를 꼭 렌트를 해야 돼요. 뉴욕에서 중심부 걸어 다닐 거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렌트비도 많이 나가고, 이게 진짜 미국 여행 오면은 진짜 돈을 막 물 쓰듯이 그렇게 쓰게 돼요. 근데 미국은요, 현금 없어도 다니는데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 안 받는 데가 웬만하면 없어요. 진짜 다 카드 받고 편의점에서 그냥 1불짜리 물 한 병 사도 카드 다 받아요. 저는 지난번에 환전해가서 남은 돈 지금 20불 남았는가? 그 주머니 있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었죠. 카드 들고 여행하기는 편한 나라. 신재님도 처음에 솔직히 이민 오셔가지고 적응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게 다 뭐 얘기 못 하시겠지만 그런 경험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맨땅에 헤딩 많이 했죠. 맞아. 맨땅에 헤딩 맞아. 맨땅에 헤딩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 번 다니면은 이제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죠. 사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올 거니까 GPS 샀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했던 거, 성공했던 거, 좋았던 건 이렇게 떠드는데 실패한 경험담을 안 올려요.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행 잘 갔다 왔다 좋았다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 고생한 얘기는 바보짓 했다고 이렇게 지탄받기 때문에 그 지탄할 일도 아닌데 안 올린다니까요. 사업 성공한 사람들은 그 고생담이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한데 그건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성공 위주만 얘기를 해요. 그다음 그거 살짝만 흘려요. 근데 그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좀 왜 우리들이 다 어떤 실패한 경험 같은 거 되게 창피하고 그런 거 말하기 좀 꺼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다 겪으면서 배우는 거고. 아니 그렇죠. 팁을 공개하면은 이제 저희는 맨땅에 헤딩을 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맨땅에 헤딩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무 일 없고 잘 왔으면은 나중에 괜히 썼다 하실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터지는 비용이나 시간 이런 거는 그 금액으로는 상상이 못하는 일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잘 알고 다니면 볼 거 정말 많습니다. 유럽 애들 가끔 와가지고 자기 유럽 생각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기름이나 물 같은 거 음식 챙기지도 않고 종달하다가 아까 이런 음영지역에서 딱 끊어져가지고 죽는 애들 제법 일어난다면서 가만히 생각해봐도 일어나겠어요. 진짜 무섭다. 저 처음에 거기 75번 도로에서 네이플에서 그 밑으로 에버글레이즈 지나갈 때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요. 그 에버글레이즈가 정말 악어도 쳐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차 고장 나가면 정말 길에서 악어 나와요. 악어 나오고 뭐 진짜 범죄자들 가다가 뭐 총 꺼내가면 뭐 나야 뭐 맨소리인데 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겪은 건 이제 거기가 이제 약간의 음영지역이었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서부 쪽에서 그런 거 있었고 정말 중서부나 이런 데는 가보면은 횡한 데 많잖아요. 맞아. 진짜 아무리 다녀도 풀밭밖에 안 나와요. 풀밭밖에. 진짜 아무것도 옆에 가게 하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허허벌판인 데가 몇 시간째 계속 돼요. 오늘 제가 아침에 지금 진전이 만난다고 왔는데 동쪽으로 아침에 6시, 7시 운전을 해왔거든요. 해가 여기서 와요. 한국은 산 때문에 이런 각도가 없어요. 최소한 여기서 오기 때문에 선바이저 내리면은 그 자기 눈에 안 오는데 오늘 완전히 해 이렇게 안고 왔다니까. 진짜 선글라스 꼭 써야 돼요. 플로리다 운전할 때. 안 그러면은 진짜 해가 정면으로 와서 너무 눈이 부셔요. 진짜 여기는 언덕도 없어요. 네, 언덕도 없어요. 완전 평지. 여기가 모래 땅이기 때문에 진짜 평평해요. 유럽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대비를 하는 마인드로 좀 오셨으면 먼저 조금 그래도 몇 번 더 경험해봤다고 이후에 이거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불편한 사항이나 또 안이 생길 또 위험한 사항들 많이 발생하시고 좋은 어떤 스케줄이나 여행 같은 거 실은 좋은 타임 가지셨으면 그런 도움 좀 좋겠습니다. 네. 그럼 팁 공유 정말 감사하고 여행 안전하게 하세요. 남은 일정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악수해요. 저희는 이제 그만 물러갈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혹시 또 봬요. Never regret a day in your life.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필요 없다. Good days give you happiness. 좋은 날에는 행복하고 and bad days give you experience. 힘든 날에는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자 미상.